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또 쌤이 대갈장구로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카메라에서 멀리 도망 좀 가고요. 지난번에 우리 45페이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화학결합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 그랬지? 화학결합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18쪽 원소와 같이 18쪽 원소처럼 전자배치를 하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는 상황에서 그러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낸 방법 중에 뭐 있었죠? 찾아낸 방법 중에 있었던 게 전자를 주고받아서 생기는 화학결합이 있고요. 전자를 공동 소유를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화학결합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이렇게 전자를 공동 소유하는 결합, 전자를 주고받아 생기는 결합, 위에 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 거는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목적은 뭐라고? 저렇게 해서 뭐처럼 되는 거야? 주기율표의 18쪽 원소처럼 전자배치. 그렇게 하는 전자배치가 뭔데? 1주기에 들어가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처럼 전자배치를 가지면 되는 거야. 그지? 헬륨의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성자 2개, 원자번호 2번이니까. 그리고 전자껍질 1개 있는데 거기에 전자딸랑 2개 들어있다고. 요렇게 전자배치가 되게끔 한다는 얘기야. 그럼 수소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수소 전자 1개인데 그 옆에 있는 또 수소, 얘도 전자 1개. 그래가지고 전자 1개씩을 내놓고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결합을 하게 된다고. 그래 버리면 우리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소가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그래서 뭐처럼 된다? 헬륨처럼 전자배치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 NA라는 얘가 있다.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은 전자배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두 번째 껍데기에 8개, 11개의 전자 중에서 마지막 껍데기 1개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다 보면 얘는 지금 저 위에서 얘기한 수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는 비금속 원소였는데 얘는 금속이야.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냐?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 가장 바깥 껍데기 전자를 8개 채우려는 규칙, 이게 원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규칙이야. 세상이 두쪽 나도 모든 원소들은 저렇게 되려고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수단이 뭐였다고? 이거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속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11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11개,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게 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차라리 하나 없는 게 나은 거야. 화학적으로 그게 더 안정해. 그래서 플러스가 11개, 이건 안 변합니다 절대로. 응? 근데 마이너스가 10개가 되면 오히려 이게 화학적으로 안정해. 전자배치가 18쪽에 있는 누구? 네온처럼 된단 말이야. 2개, 8개. 원자번호 10번 원소처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렇게 되는 게 안정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NA가 싫어. 나는 NA지만 NA가 싫어. 차라리 플러스가 1개 더 많은 상태가 화학적으로 안정해. 전자 1개를 버리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반면에 얘랑 잘 붙어먹는 애 중에 CL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CL. 원자번호 17번이에요. 그럼 플러스 17개, 마이너스 17개 없겠지? 중성 원자일 때. 그지? 근데 얘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전자배치를 해보면 첫 번째 껍데기에 2개까지, 두 번째 껍데기 8개까지, 마지막 껍데기 7개가 들어가는 거야. 17번이니까. 그럼 가장 바깥 껍질에 8개 채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 깔끔하게 7개 다 버려? 좀 너무 많잖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자 하나를 어디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얻어온단 말이지. 왜 이렇게 버리는 애들이 꼭 있거든 근처에. 얻어와서 플러스는 17개, 마이너스가 18개가 돼버리면 오히려 화학적으로 안정해져. 그래가지고 어떡한다? 나는 CL이지만 마이너스가 한 개 더 많은 CL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다? 염화이온. 얘는 뭐라 불러요? 나트륨이온. 그러면 둘이 딱 이해탄산이 맞으니까 오케이 우리 그냥 같이 붙어있자.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돌아다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붙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화합물이라는 형태로. 이게 무슨 결합 물질인 거라고?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전자를 주고 받아서 꼭 한 개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두 개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두 개를 주고 한 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Mg와 CL이 붙는다. 그럼 CL은 전자 하나를 얻으려는 성질이 강한데 얘는 원자번호 12번이라서 얘보다 딱 한 개 더 많지. 가장 바깥에 두 개라서 두 개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두 개 버리면 CL 두 마리를 매겨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Mg 하나에 CL이 두 개.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 한 개랑 세 개가 붙는 경우도 있어. 그냥 하는 김에. 원자번호 13번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에 세 개야. 그럼 세 개 버리는 거야. 그럼 세 개 버리면 CL 몇 마리 매겨 살려? 세 마리. 그럼 어떻게 돼요? AL, CL3. 요렇게도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다 이온 결합 물질.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AL은 3 플러스 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산소는 2 마이너스 되거든? 그럼 이 두 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고로 이것도 금속과 비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니까 얘도 이온 결합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 한번 굴려봐. 감각 있는 제 봅시다. 도전! 땀이 나간다고? 알루미늄 두 개랑 저거 산소 세 개. 오케이. 이게 최소 공배수의 원리야. 그지? 오케이. 정확히 맞았어요. 얘가 두 개 있고 얘가 세 개가 있으면 잠시 전문 용어 잠깐 쓸게요. 아다리가 딱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전문 용어라고 하면 실제 전문 용어 아니야. 전문 용어야의 탈을 쓴 비속어. 알았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거야. 전문 용어로 쌤쌤 막 이런 얘기 한다. 알았지?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딱 맞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쓰면 AL 두 개랑 산소 세 개랑 붙은 한 덩어리. 얘를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식으로 붙어 먹는다고요. 이온 결합 얘기한 거예요. 반면에 공동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걸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유 결합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저기 그렸어요. 우리 집에는 흔한 거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산소 원자 번호 몇 번? 8번. 가장 바깥 껍질에 8번이니까 첫 번째 껍데기 2개, 두 번째 껍데기 6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6개거든? 그럼 그 6개짜리를 가지고 옆에다가 전자 표시를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원소기호 옆에다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있어.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있거든? 이거를 누가 고안했냐면 루이스라는 미국의 학자가 개발을 해서 루이스가 개발한 가장 바깥 껍데기 전자를 점으로 찍은 식,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점으로 찍어놨단 말이야.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게 있는데 산소 가장 바깥 껍데기 전자가 6개예요. 8개가 안 됐네?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런데 그 옆에도 나랑 똑같은 처지의 산소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지. 전자 몇 개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이쪽으로 좀 몰아봐. 이쪽으로 몰아봐. 그래 놓고 오케이. 공동소유 8개네. 공동소유 8개네. 전자를 몇 쌍 공동소유했어요? 2쌍. 그지? 뭐 2쌍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해볼게요. 질소라는 애가 있어요. 질소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가장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래서 나 불안정해. 불안정해. 야, 그 혼자 있는 전자 이쪽으로 몰아. 그래놓고 오케이. 공동소유. 공동소유.
이번에 전자를 세 쌍 공유해. 그지? 전자를 한 쌍 공유할 수도 있고요. 공유 결합 중에 단일 결합. 두 쌍 공유할 수도 있어요. 공유 결합 중에 이중 결합. 이건 공유 결합 중에 삼중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게 45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던 겁니다. 이거 말고도 쌤 퀴즈에 냈던 거 중에 답 쓴 친구들 많이 썼어요. 메테인도 있고 뭐 오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공유결합 물질이 많아요. 일단 가장 기본 원리가 뭐야?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 전자를 공동 소유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원칙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거. 됐습니까? 자, 46페이지로 갑시다. 46페이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은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물론 화학 결합을 안 하고 혼자 있는 그런 물질들도 있겠지. 그런 거는 이제 hod원소 물질인 순물질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무슨 원소? hod원소 물질인 순물질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중에 여기 이온 결합 물질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퀴즈에다가 냈었는데 어제 퀴즈 냈었는데 여기를 낸 이유는 그냥 문제가 쉬워서 낸 거야. 응?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건 소금 떠올리면 돼. 우리 집에서 가장 흔한 거 중에. 그 다음에 소금 말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공유 결합 물질이 내가 있어. 설탕이라고. 자, 거기 보면은 써있긴 한데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있다고요? NaCl. 소금의 주성분이지 이게 100% 소금은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공유결합 물질이 뭐 산소도 있고 메테인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 소금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 하나 쓰면 C12H22O11이라고 하는 녀석, 설탕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겉으로 보면 비슷하잖아. 그죠? 소금하고 설탕하고 스푼 비슷하지 않나요? 외경상? 그지? 물론 가끔 이런 얘기하면 소금이 살짝 노랗지 않나요? 네 집 소금 들어서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 주방에 미생 상태가 걸려 있는 거야. 알았지? 물론 천일염 중에 약간 누런색 나는 것도 뭐야? 불순물 섞여서 그래. 그거를 흔히 말하는 되게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재결정, 분별결정 가지고 불순물 제거하면 하얗습니다. 알겠지? 선생님이 아까 말한 소금이 살짝 노란 이유는 더러워서. 이게 진짜 더러워서 그런 거야. 알았지? 자, 오늘은 큰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엔 비슷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다시 Na 플러스와 Cl-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붙어 있다가 물에 녹이면 다시 흩어지는 거야. 왜냐면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게 지금 제일 작은 상태예요. 이만큼 뭉탱이가 설탕이 있다. 이게 물에 녹았다. 그럼 물에 녹으면 안 보이지. 얘는 안 보이는 상태가 이온으로 나누어진 상태, 이온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뭉탱이였던 게 이렇게 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다가 낱개로 쪼개지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보이는 거야. 즉 전기를 띄어 안 띄어? 안 띄어. 제일 작은 쌤이 여기다가 만약에 그림으로 이거 동그라미 하나를 이건 이제 광택이 나타난다고 나름 기술 좀 쓴 거예요. 이게 설탕 분자다 하면 이 동그라미 한 개가 얘인 거야. 이게 엄청나게 모여있으면 설탕 한 숟갈, 뭐 사탕 한 덩어리가 되는데 녹아서 안 보이면 이거 형태로 바뀐 거야.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시 말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물리 화학적 특징을 설명할 때 소금을 생각하면 그냥 답이 다 나와.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 얘기할 때 설탕 생각하면 거의 99% 답이 나와.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거고요. 자, 보세요.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지금 46쪽입니다.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대표적인 게 위에 거라 그랬는데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을 이룬다. 무슨 적으로 결합? 연속적. Na 플러스 1개 대 Cl-1개 비율. 100대 100일 수도 있고 1000대 1000일 수도 있고 1억 대 1억일 수도 있고 1억 조 대 조일 수도 있어. 뭔 차이야?
크냐 작냐의 차이지. 큰 소금 덩어리냐 작은 소금 덩어리냐 이런 거지. 응? 양이온의 양전하 플러스 전하의 그 합과 음이온의 전하의 합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지? 물론 물속에 녹아서 쪼개지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전기를 띠는 거죠. 전기를 띠는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전하의 이동이 생기면서 그 소금물은 전류가 흘러. 소금물에다가 전기 흐르게 놓고 손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 농도가 진하면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제거할 대상이 혹시 있다. 그럼 참고하라고. 실제로 예전에 95년도인가? 니네 그때는 한참 전이지. 한참 전이 뭐야? 거의 뭐 기미도 없는. 그때 무슨 SF 추리소설 같은 게 하나 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추리소설 제목이 염화나트륨이었어. 뭐냐면 욕조에다가 소금 발라놓고 이제 그 사람이 욕조에 이제 몸 담그고 수돗물이니까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있는데 살인을 뭘로 하냐? 드라이기. 전기가 흐르는 드라이기에서 던져버린 거야. 그냥 감전 수준이 아니라 소금물이면 전류가 엄청 잘 흘러버려. 그럼 어떻게 됐어? 가는 거지.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싹 청소해버리면 뭐 소금기만 좀 남아있는데 왜 죽었냐? 뭐일까?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전개되는 거였는데 그만큼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이온들이 녹아있으면. 자, 아무튼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진다 까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마그네슘 넣고 알루미늄 넣어가지고 1대1이 아니라 1대2일 수도 있고 2대2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전기적으로 결합해서 0되는 결합 방식을 갖게 된다. 우리 주변의 이온 결합 물질 잘 보세요. 다 거기 써있는 물질 보면 화학식으로 써있는데 앞에는 금속, 뒤에는 비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탄산칼슘, 또 수산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탄산수소나트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익숙한 애들이야. 예를 들면 소금의 주성분 알 거고 수산화나트륨은 비누의 제조에 쓰인다고 하는데 비누의 제조에 들어가는 거지 100% 비누의 원료는 아니야. 비누의 주성분이라는 얘기지 그냥. 거기 말고도 요새는 뭐 비누에다 온갖 거 다 집어넣잖아. 향도 나게 하고 색깔도 뭐 하게 하고 또 사실은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염기성이라서 사람 피부에 썩 좋진 않거든. 이물질 제거에는 괜찮은데 멀쩡한 피부에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수산화나트륨의 비율을 낮춰서 비누 만들 때 좀 씁니다. 또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 주성분이다. 조개 껍데기, 뭐 시멘트 성분도 탄산칼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은 제산제라고 써있지, 그지? 근데 제산제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이가 아니라서 그 아빠 엄마가 좀 이렇게 좀 요즘 많이 하시면 없는 사람이네. 좀 많이 드시면 이렇게 속이 좀 쓰릴 때가 있습니다. 위산 과다 뭐 등등등으로 알코올 과다 섭취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쓰릴 때 위액이 막 분비가 많이 되면서 위벽을 녹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근데 위산 강한 산성이야. 그거를 중성으로 만들기 좀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염기성인 약품을 먹어서 얘를 약하게 시키는 방법이 쓸 수 있는데 그런 약품을 제산제라고 합니다. 제거한다. 산성을 그런 약품. 산성을 제거하는 약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염기성인데 여기 들어있고요. 주로 이제 그 짜먹는 위장약 같은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팔지 않는 뭐 소방관 둘이 갑자기 어디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는 CF 옛날에 있었지. 개 땡땡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참고로 지금은 안 팔아요. 그 회사가 워낙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가습기 살균제 팔았던 회사잖아. 그래서 퇴출돼 버려가지고 지금 없고 막 겔 땡땡 뭐 이런 거 팝니다. 겔포 이런 거 뭔지 알아? 그게 제산제야. 염화칼슘은 여러분들 그 김 같은 거 보면 속에 들어있죠. 그것도 있고 또 여기 제설제도 되어 있네. 제설제. 요런만 뿌리는 거. 하얀 가루. 그 다음에 탄산수소나트륨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해봤을 법한 거죠. 두 글자로 뭔지 알아주세요 이거? 탄산수소나트륨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있을 줄 알았는데. 힌트 첫 번째. 달고나. 뽑기라고도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있어.
설탕 말고? 베이킹? 파우더. 또 다른 말로 베이킹? 소다. 라고도 합니다. 소다. 알겠습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이 소다 성분이고요. 알겠죠? 우리 집은 빨래할 때 넣더라고요. 빨래에서 냄새 난다고 베이킹 소다 집어넣으면 좀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애들 성질이 어떠냐? 지금 위에 제시되어 있던 6개의 물질이 있는데 얘들 녹는점과 끓는 점이 높다. 써있죠? 녹는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자, 소금 생각해봐. 소금 천일염이라고 들어봐서 천일염? 굵은 소금 자리에 들어있는 거. 이거를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한 줌을 싹 뿌리면 녹을까 안 녹을까? 진짜 무지하게 안 녹습니다. 거의 웬만큼 뜨겁게 달궈도 안 녹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프라이팬에 무리가 갈 정도라고 가열해도 안 녹습니다. 그쯤 되면 소금이 그 프라이팬에서 타닥타닥 튀겨. 막 진짜 엄청 뜨겁다는 얘기지. 막 프라이팬 시뻘겋게 달궈질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녹아. 근데 녹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 물 몇 숟갈만 쓱 섞으면 그냥 바로 후루룩 녹아버리지. 그지? 얘네들 녹는 점 끓는 점 굉장히 높아요.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리고 물에 녹으면 녹을 수 있는 온도 자체도 엄청 다운돼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조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왜냐? 여기 봐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염화나트륨의 결정체를 보면 이따만한 염화나트륨 결정이 있다고 쳐. 선생님 아버지 집에 가면 있다니까 이게. 암염덩어리 이만한 게 있거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엄청나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1대1의 비율로. 응? 많으면 그만큼 사이즈가 큰 거겠지. 항상 Na 플러스 위에는 아래는 왼쪽 오른쪽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 Cl 마이너스가 있어. Cl 마이너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에 전부 다 Na 플러스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세거든. 그런데 내가 망치로 탕 때리면 어떻게 되냐? 얘가 모양이 뒤틀리면서 쓱 밀리면서 Na 플러스 밑에 Na 플러스가 오는 거야. Na 플러스 위에도 Na 플러스가 오는 거야. Cl도 Cl 마이너스 옆에 다 Cl 마이너스가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같은 보호끼리 서로 밀어내잖아. 그래서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봐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이온,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만나고요. 그게 반발력을 일으켜서 부서진다고요. 소금, 천일염 생각보다 사이즈 크거든. 그거 망치로 퐁 때리면 와작하고 부서집니다. 왜? 니네가 힘을 가해서 이게 밀리면서 반발력 생기는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 물에 들어가면 고체일 때는 전기를 띠고는 있지만 이동을 못해. 고체 Na 플러스는 이동을 못해. 전기는 띠고 있지만. 근데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었어요. 두 번째,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이고요.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탄올, 소독용 알코올이나 술 등에 이용된다. 그다음에 설탕, 음식의 조미료. 또 뷰테인은 여러분들이 흔히 부탄가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C4H10. 그 다음에 아스피린 같은 이런 물질들도 주로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쓱 보면 거기 지금 4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원소 기호는 그냥 다 C 아니면 H 아니면 O밖에 없지. 이 중에 금속인가? 탄소가 금속인가? 아니잖아. 수소가 금속인가? 아니잖아. 산소도 아니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됐습니까? 이런 물질, 여기 써있지 않지만 물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산소, 질소 이런 거 다 공유결합 물질인데, 자, 다음 페이지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물의 성질, 설탕의 성질 이런 거 떠올리면 돼. 녹는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물론 이런 설탕 같은 경우 고칠 수 있지만 조금만 높이면 녹아버리죠. 그치? 설탕 알잖아. 근데 체온에서도 녹긴 녹잖아요. 끈적끈적 해가지고. 자, 이건 이유가 이제 이온 결합에 비해서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물에 잘 녹지만
잘 녹진 않지만 설탕, 염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물질은 물에 녹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거를 가지고 물에 녹냐 안 녹냐 가지고 구분할 기준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까?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걸 뭐라 그래? 암모니아 참고로 기체거든. NH3. 이걸 물에 녹인 걸 뭐라 그럴까요? 너무 깊게 가지마. 지수 갈 것 같아. 암모니아 물에 녹인 거를 암모니아 내가 너한테 왜 너한테 얘기인지 알겠지? 암모니아 지수야. 암모니아 수야. 암모니아 수라고 한다고. 아 힘들다. 이 정도 뭔 말인지 알아?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야. 재미없었네. 재미없었잖아. 자, 암모니아 수라고 한다고. 염화수소 물에 녹인 걸 뭐라 그러게? 이게 묽은 염산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물에 녹였을 때 쓰이는 용어가 딱 3가지 정도가 제일 대표적인데 그게 하나씩 걸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수라 그래. 물 숫자겠지? 염화수는 물에 녹인 거를 물에다가 희석시켜버린 이거 그래서 묽은 염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봤죠? 그럼 설탕물에 녹인 건 뭐라 그래요? 설탕물. 자, 이 3가지밖에 없어. 얘네들은 물에 잘 녹는다. 과산화수소라는 기체가 있거든? H2O2? 그거 물에 녹이면 뭐야? 이 3가지 안에 걸린다니까? 자, 과산화수소 물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묽은 과산화수소? 왠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지? 근데 들어본 말로 바꿀게. 과산화수소 수. 들어봤잖아. 소독약. 그 상처에 바르는 거품 나는 거. 그 보통 종합 그 상비약 세트 안에 들어있잖아, 대부분. 처음 들어? 들어봤지? 과산화수소 수라고 한다고. 참고로 100% 과산화수소는 피부에 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비상 상비약 통에 있는 과산화수소는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과산화수소 수예요. 3% 농도로 희석시켜 놓은 거. 잘 보면 거기 표면에 오돌토돌하게 써 있어. 3% 과산화수소 수 이렇게 써 있어. 좀 주의 깊게 보란 말이야. 공유결합 물질이겠지, 걔도. 왜? 과산화수소 좀 전에 화학식으로 H2O2라고 했잖아. 이게 화학식 이름 맞추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이잖아, 물. 물의 화학적인 명칭이 뭔지 알아? 산화수소야. 영어로 하이드로디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산화수소는 물 분자는 수소 2개, 한소 하나 있는 게 정상이야. 뭐는? 산화수소는 하이드로디옥사이드는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이야. 2개 하나. 근데 이 새끼 좀 산소가 좀 많지. 굉장히 과한데? 응? 그래서 과산화수소라고. 응? 이런 식으로 이름이 유치하게 장명이 됩니다. NO 1산화질소. 왜? NO 뭐야? NO 산화질소 1산화질소. 이거는 2산화질소. 그치? 만약에 3이면 3산화질소. 정말 이렇게 응? 표정이 사기당하는 느낌인데 아니야, 이거 팩트야. 모든 게 이런 건 아니지만 응? 이런 식으로 장명이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자, 계속 가볼까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 설탕물은 원칙적으로 전기가 안 통합니다. 선생님 지금 원칙적으로라고 한 이유는 뭐야? 증류수에 설탕을 녹이면 이거 정말 전기 안 통해. 근데 우리 주변에 증류수 있어? 없잖아. 수돗물? 증류수 아니야. 순수한물 아니야. 지하수? 순수한물 아니야.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 이거 지하수가 그냥 지하수.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각종 미네랄, 양이온, 음이온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전기 실제로는 통합니다. 괜히 설탕물 전기 안 통한댔어. 설탕물 만들어놓고 전기 꼽아보면 통합니다. 그럼 내가 사기친 거야? 네가 증류수를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고 계셔야 하는 얘기고, 여기는 지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기를 안 통한다. 알겠지? 지금 설탕이 물에 녹았는데 짜잘한 걸로 쪼개졌을 뿐이지 전기를 띠는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물 또는 설탕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대충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많이 있고요. 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게 한다. 규산염 광물 그러면 대부분 SiO4 사면체를 기본 구조로 해서 여러 가지 광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등등 다른 불순물들이 결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영이라는 광물이 된다든지 장석이라는 광물이 된다든지 흑운모라는 광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석영이라는 물질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규산이온이 양이온과 결합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써놨어요. 다른 물질하고 결합해서 원소들이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공유 결합 물질, 주로 지각을 구성한다. 지각을 구성하는 거 이게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거야. 정한이가 편할 수도 있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 규산염 광물, 그 다음으로 탄산염 광물, 그지? 그 다음에 뭐 원소 광물, 할로젠 광물, 황화 광물 많은데 그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요. 암석이 모여 지각이 되는 거야. 그럼 봐, 거꾸로 갈게. 지각은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되고 암석은 광물이 모여서 되고 광물은 원소가 모여서 된단 말이지. 이 원소에 제일 많은 게 산소 규소야. 이 두 개가 결합한 광물이 지각에는 제일 많아. 그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요. 규소, 산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광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얘네들도 비금속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고 산소, 공유결합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물, 역시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 얘네들도 공유결합입니다. 참고로 규산염 광물 중에는 금속이 관여하면서 규산염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유결합 물질에서 더 추가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띠는 것도 있어요. 중1 때 거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런 광물 이름도 있었어. 감남석, 휘석 막 이런 거.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뿐만 아니라 이온결합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써있네. 감남석, 석영 이런 것들. 그냥 사진만 한번 쓱 보시고 대부분 이온결합 물질 아니면 공유결합 물질이 많구나. 그 정도 하고 설마 물이 뭔지 모른다. 산소가 뭔지 모른다. 질소가 뭔지 모른다.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 쏙쏙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결정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무슨 체? 결정체. 소금 덩어리, 설탕 덩어리 이런 것 중에서 이건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소금 덩어리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 그거였어. 참고로 분자라는 말을 쓰려면 무조건 공유결합 물질에만 써야 됩니다. 쌤이 얘기 안 했는데 잘 봐봐 여기 NaCl. 근데 아까 이런 거 썼지. C, 12, H, 22, O, 11 이런 거 있었지. 그지? 응? 아까 왼쪽에 써있던 거야 이거. 응? 12, 22, 11 이거 뭐야? 설탕. 이거는 염화나트륨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어. 그죠? 자, 지금 쌤이 여기다 뭐라고 쓸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표현이야. 뭐가 잘못된 표현이야? 위에 거. 이온결합 물질에다가는 분자라는 말을 못 붙인다. 분자라는 말이 나오면 공유결합을 한 비금속 원소로 된 애들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물 분자. 맞아 틀려? 맞지? 메테인 분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CaCl2 염화칼슘 분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앞에 금속 뒤에 비금속 돼 있으니까 분자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알겠지? 더 얘기하면 분자는 있잖아. 개수 표시를 해줍니다. 개수 표시 가능. 그러니까 NaCl이라고 써놓으면 정말 Na 플러스 1개, Cl 마이너스 1개도 저렇게 써. 100개, 100개도 저렇게 써. 여기 염화나트륨, 소금이 1톤 있어. 그래도 이렇게 써. 그런데 이런 설탕 분자가 1개 있다. 그럼 앞에 아무 숫자 없고 2개 있으면 2자 씁니다. 3개 있으면 3자 쓰고 10개 있으면 10자 쓰는 거야. 물 분자가 10개 있다. 10. 16개 있다. 16 쓰는 거야. 메테인 분자가 4개 있다. 오케이.
앞에 쓰는 숫자가 가능한 게 공유결합한 물질이고요. 알았죠? 그럼 이 염화칼슘은 앞에 숫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알았습니까? 응? 자,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뭐 더 이상 알 건 없고요. 4번. 다음 물질들은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로 구분하면 물, 공유결합 물질이고 염화칼슘, 방금 얘기했지? 이온결합, CA, Cl2 이런 식으로. 에탄올, 분자니까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됐죠? 5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OX.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형 광물은 규산이온이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이온과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한 물질이다. 맞습니까? 네. 지구의 대기는 거의 질소하고 산소가 합치면 99%거든? 공유결합 물질이 대부분인 거지 뭐. 그치? 심지어 수증기가 껴도 수증기도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 몸의 70%는 물이니까 공유결합 물질로 된 거죠. 물론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 속에 염분도 들어있으니까 이온결합 물질도 일부는 들어있겠죠. 근데 소량. 자, 뒤로 넘겨서 전자배치와 화학결합의 형성 써있는데 우리 앞에서 뭐 NaCl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 금속 원소 리튬, 염소, 그 다음에 밑에는 메테인.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거는 Q1, Q2에 있는 거는 집에 가서 그려보라고 시킬 거고요. 거기 보면 LiCl, 염화 리튬이라는 게 있고요. 염화 리튬. 그 다음에 메테인. 이 녀석들의 전자 배치와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염화 리튬은 LiCl이란 말이야. 메테인은 CH4거든? 그럼 이걸 딱 보면서 아, 위에 거는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겠다. 밑에 거는 비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다. 아마도 공유 결합을 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Li 플러스. 몇 플러스인지 확실히 장담 못 하는데 1족이니까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지? Cl도 17족이니까 Cl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리튬은 3번이고 얘는 17번이니까 한번 해보자 말이지. 리튬은 3 플러스 바깥쪽에 전자 2개, 1개 이렇게 배열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L이 원자번호 17번이니까 첫 번째 껍데기 2개, 두 번째 껍데기 8개, 마지막 껍데기 7개였을 거란 말이지. 그랬는데 얘는 이거 하나가 더 주장스러우니까 버리고 Li 플러스가 되고, 그지? 얘는 전자 하나 받친 제가 버린다고 하니까 얻어와서 플러스 1, 8개가 되겠지. 그렇게 해놓고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처럼 왼쪽에는 전자가 2개밖에 없는 Li 플러스가 얻어져 있고 여기는 전자 한 개 더 얻어온 Cl-로 해서 결합을 시켜놨다고. 그럼 여기 그냥 그림으로 2개, 1개라고 써고 그림은 안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2개를 배치하면 보통 그냥 180도 간격으로 그리고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그냥 근데 좀 이상하게 여기다 2개 몰아놓으면 그렇잖아. 그지? 웬만하면 가능한 한 이렇게 스프레드 펼쳐놓으시기 바라고요. 오른쪽에 염화 마그네슘도 해보세요.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CH4는 공유결합인데 일반적으로 탄소가 있으면 탄소를 좀 가운데 낍니다. 응? 웬만하면 적은 숫자를 가운데 좀 끼고요. 잘 봐. 탄소는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최각 전자가 4개입니다. 거기에 원자가 전자 1개짜리, 원자가 전자 1개짜리, 원자가 전자 1개짜리 수소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렇게 전자를 공동 소유하는 상황이 되면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탄소 입장에서 볼 때도 전자 8개 딱 맞췄고 수소 입장에서 볼 때도 전자 2개 맞췄으니까 둘 다 옥텟 규칙 맞추죠?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 금속과 비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동 소유. 자, 말장난 쳐볼게. 이 메테인 분자 안에 분자란 말 써도 된다? 공유 전자 쌍이 몇 쌍?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공유 전자의 개수는 8개. 이렇게 장난질한단 말이야. 쌍의 수와 그냥 전자의 수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는 공유 결합의 종류 중에 무슨 결합이 있습니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중에 단일 결합만 있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49쪽에 선생님이랑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하겠습니다.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49쪽에 2번이에요. 왠지 지난번에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하지 않아? 안 했나? 다른 반에서 했나? 했어 안 했어? 숙제로 해오라고 하지 않았나? 왜 갑자기 눈을 피해? 눈길을 피해? 자, 2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A자리에 뭐 들어가고 B자리에 들어가고 다 한번 채워봐. A자리 A, C, F는 헬륨, 네온, 아르곤 18조 원소들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지? 반면에 그 밑에는 뭐뭐 들어가야지. 밑에 A자리에 헬륨 그냥 쓸게. B자리에 리튬, C자리에 네온, 그 다음에 D자리에 황, E자리에 염소, F자리에 아르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A와 C는 비활성 기체이다. A, C, F는 비활성 기체이다. 맞았고요. B가 만약에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면, 자, 리튬 원자번호 3번이잖아. 좀 전에 봤잖아. 전자 3개 있는데 하나를 버리고 2개만 남기면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돼? 헬륨. 즉 A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고. 니은 틀렸네요. D하고 E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된다? D는 황이니까 전자 2개를 얻어서, E는 CL이니까 전자 1개를 얻어서 16번이 2개 얻으면 18번, 17번이 하나 얻으면 18번. 그러면 원자번호 18번인 F,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겠지.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이해갑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이해가 가면 주기율표가 이제 머릿속에 체계가 잡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면 찔리지. 지금 너 말한 거 이해갔어? 진짜? 이해가 갔으면 주기율표가 체계가 잡힌 거고,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연습을 덜 한 거야.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번까지는 전자 배치를 왼쪽 페이지처럼 다 그려봐야 돼. 그리고 그냥 툭 튀어나왔는데 전자 배치가 나왔다. 딱 보는 순간 얘 누구다? 이 정도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알았죠? 나서 올랐어. 아, 이거 밴드에다가 시험 보면 어떻게 보지? 그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찍어서 올리라고 너무 거추장스럽잖아. 그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뭘 하든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사실은 방법이 있긴 있어. 내가 시험 볼 거 아예 프린트로 주고 이거 다 풀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러면 응시하는 사람이 늘겠지. 자, 4번에 그림은 4가지 원자 A, B, C, D 지금 중요라고 표시된 문제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수상의 숙제고, A는 누구야? 리튬이야. B는 가운데 써있는 숫자가 원자번호거든. 그냥 그걸 튀어나왔어. 산소야. 그리고 여기 지금 4가지 원자라고 돼 있지. 이온이라는 말 안 써있지. 그럼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라는 의미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이란 말이야. 리튬, 산소, 네온, 나트륨. 그지? A는 안정한 이온 될 때 전자 1개를 잃어버린다 그랬죠, 아까? 그죠? 기억 틀렸고요. B와 D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 이온이 되면, 지금 봐봐. 10번 근처에 있는 애들 있잖아. 여기 봐. 8번, 9번. 그럼 이온 될 때 10번처럼 되려고 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대로 했구나. 8번, 9번은 전자를 얻어서 10번 되려고 하고, 11번, 12번, 13번은 전자를 버리고 10번처럼 되려고 한다고. 그럼 B하고 D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오케이. 전자를 얻어서. D는 잃어서. 그지? C는 다른 원소와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얘네들 뭐라 그랬죠?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18조. 자, 그 다음에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넘겨서 7번 봅시다. 나트륨하고 염소 원자가 결합해서 앞에서 몇 번이나 했던 거지? 원자가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고, 원자가 전자를 얻고 이온이 된 다음에 둘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그지? 이걸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주기냐? 왜 봐?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오 같은 가로줄 같은 주기 3주기에 들어간다고.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될 때는 모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달라지나요? 나트륨은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트륨은 첫 번째 껍데기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데기 8개, 세 번째 껍데기 1개였는데 CL은 몇 개라서 CL은 17개니까 2개, 8개, 7개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껍질 하나가 그냥 통으로 날아갑니다. 전자 하나 버리는 순간, 그지? 근데 여기는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나 더니까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일은 없죠. 그지? 따라서 전자 껍질 수가 달라진다는 건 나트륨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니은 틀렸고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까? 염화나트륨은 11번이라서 18번인 아르곤 너무 멀어. 10번인 네온처럼. 반면에 염화이온은 17번이니까 전자 하나만 얻으면 18번처럼 된다고. 그래서 아르곤처럼. 정답은 기억. 됐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9번 ABC의 화학결합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번, 6번, 7번이라고 써있으니까 A는 누구겠어? 수소, B는 탄소, 그 다음 C는 질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자주 등장하는 애는 아닌데 HCn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그냥 이런 말도 써요. 옛날식 표현하면 되겠지. 싸이안화 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룰 물질이 아닌데 그냥 비금속인데도 원자 3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써놓은 거일 뿐이야. 우리는 얘네들의 성질 몰라도 돼. 알았지?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이라고. 자, 아무튼 왜 갑자기 관심이 가? 처리해야 할 대상이 좀 있어? 자, B의 원자가 전자 수는 결국 B가 탄소니까 지금 이거 순서대로 ABC거든? ABC B는 탄소니까 원자가 전자 수는 4개이다. 14족이냐? 오케이. 14 탄소 규소. 분자 ABC에는 3중 결합만 있냐? 왼쪽에 단일 결합이 한 쌍이고 오른쪽에 3중 결합이 있죠. 그죠? 3중 결합만 때문에 틀렸어. 분자 ABC에는 모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까? 그러네요. 수소도 헬륨처럼 2개, 탄소도 8개 채웠고 질소도 8개 채웠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세 쌍공유에서 6개 확보, 저쪽에 2개 더 있잖아. 가장 바깥 껍데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별표는 안 돼 있지만 12번을 한번 해볼게요. 고체 상태의 설탕과 염화나트륨을 나타낸 거다. 아까 쓰면 설탕 화학식 쓰면서 C11H22하면 C12H22에 O11 써있었잖아. 그럼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없어. 그거 외우려면 뭐 굳이 저는 그래도 외우고 싶어요. 이름은 외우고 굳이 꼭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자, 설탕은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고 공유 결합 물질이다. 이온화가 안 된다. 제일 작은 게 이 보라색 덩어리 하나 정도일 뿐이다. 화학식은 좀 길지만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고 그냥 쓸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돼 있던 저렇게 돼 있던 더 크던. 설탕은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생성된 물질이다. 오케이. 그 다음 설탕은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염화나트륨은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비금속 원소인 염화이온. 정확히는 염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뭔지 알아? Cl-의 정식 명칭이 염소이온이에요? 염화이온이에요? 음이온인데 소자로 끝나는 원소들은 소 빼고 화이온이 원칙인데 대학 교수가 염소이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냥 의사소통만 되면 되니까 염소이온이라는 말 진짜 많이 씁니다. 어쩌다 교수님 염화이온이 맞지 않습니까? 저 새끼 내보내. 말 험하게 하진 않지만 가끔 험하게 하면서 교수님 이렇게 합니다. 염화이온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원칙 배워야 되니까. 학교 시험은 이거 염소이온이라고 쓰면 찍어버립니다. 나중에 뭐 수행평가 보고 난리 생기면. S2-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S2- 황이온이야? 황화이온이야? 외자로 끝나는 것도 음이온은 화이온이라고 합니다. 염화이온 Cl-, O2-, 산소이온 아니고 산화이온.
염소이온 아니고 염화이온, 황이온 아니고 황화이온이 맞는 말이야. 원칙상.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수님들이 막 얘기한다고.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뭐 한참 뒷얘기긴 하지만. 자, 14번. 다음은 몇 가지 물질을 이용한 실험 과정과 결과이다. 일단 거기 결과에 써있는 물질 4개를 한번 볼까요? 결과에 써있는 거 4개를 보면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염화나트륨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 염화나트륨 NaCl이라는 거 했고 그 다음 거 뭐야? 설탕 아까 C12H22O11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염화구리는 CuCl2라고 하고요. 그 다음 녹말은 뭘 것 같아요? C6H12O6 포도당하고 똑같습니다. 응? 아니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면 하고 굳이 안 해도 돼 이거. 중요한 건 얘네 둘이는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 요거는 뭐라고 한다고? 공유 결합 물질. 이라고 하면 이건 녹말 또는 포도당 6, 12, 6이야. 응? 참고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알고 있어야 될 정도의 화학식입니다. 6, 12, 6이야. 녹말, 포도당의 화학식이에요. 자, 아무튼 이온 결합 물질 2개, 이온 결합 물질 2개, 공유 결합 물질 2개. 자, 이래놓고 기억은 염화나트륨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합니다.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이 통한다는 얘기지. 고체 염화나트륨은 전기 안 통합니다. 니은은 없음이 적절하다. 맞습니까? 둘 다 없으면 둘 다 없어. 그지? 그 다음 니은 녹말 수용액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포도당, 녹말, 물, 설탕 다 이렇습니다. 이 실험만으로는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구분할 수 없으면 도대체 뭘로 한 거예요? 그지? 답은 2번이 되겠네. 뒤로 넘겨서 16번. 원소 A와 C로 이루어진 A는 누굴까요? 원소 A는 지금 원자 번호 3번이니까 A가 지금 리튬이야. A는 리튬이야. B는 뭐야? B는 A와 B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지. A와 C. 가는 A하고 C. 나는 B하고 C인가 봐. 그럼 A하고 C? C는 뭔데 C? 아마 C 17번이지. CL이라고 돼 있네. CL.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수소예요. 수소. 응?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여기 정리가 되네. 가는 뭐가 되는 거? 가는 LiCl. 그럼 나는 뭐야? 나는 HCl이네요. HCl. 그치? 얘는 염화리튬이라는 녀석이고요. 오른쪽 거는 염화수소라는 녀석이에요. 염화수소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염산, 묽은 염산, 물에 녹인 거. 자, 지금 A와 B는 같은 족 원소입니까? 맞습니까? 같은 족 원소 맞아요. 수, 리, 나, 칼. 그래 안 그래? 같은 금속 원소는 아니지만 같은 족이긴 합니다. 원자카 전자 몇 개? 1개.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나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왜요? 모양은 비슷한데 이쪽에 있는 건 둘 다 비금속 원소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수소 전자 1개, 염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놓고 전자를 공동 소유한 거라고. 금속이 아니니까 전자를 버릴 리가 없어요. 알았죠? 모양이 비슷해서 이게 좀 많이 보잘것없는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니은도 맞았고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고 가와 나에서 A와 B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A하고 B는 원자 번호 3번밖에 안 되는 애고 원자 번호 1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2번이잖아. 그렇게 된다고요.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18번, 19번 해보시고요. 1등급 도전 문제로 갑니다. 1등급 도전 문제. 역시 이렇게 빈칸 채우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 나오는 거는 목적이 하나야. 니네가 주기율표를 제대로 외웠냐 확인하는 거잖아요. 뭐 1등급 도전 문제 1번에 A를 보면 A는 수소고요. B는 누구예요? B는 탄소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가로칠게. B는 탄소고 그 다음에 C는 누구야? C는 산소네. 지금 C가 기호야. 그래서 가로쳐놨어. D는 뭐야? D는 마그네슘이고요. D는 마그네슘이고 E는 뭐야? E는 Cl 염소네요.
자, 이래놓고 지금 보란 얘기야. 그래버리면 이제 밑에 가나 다라 이 녀석의 정체가 나오겠지. 가는 뭐예요? A하고 E니까 A, E. 그럼 HCl이에요. 나는 뭐죠? BA2. BA2. A2? BA 뭐예요? X. BAX. 그럼 CHX.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 다음 건 뭐예요? A2C니까 A2C, H2O. 물이고요. 라는 뭐예요? 라. 마그네슘과 Cl 두 개, MgCl2. 모양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금속과 비금속이고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돼 있죠? 자, 봅시다. 공유결합 물질 3개입니다. 가, 나, 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X는 몇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CH 어쩌고 그러면 우리 이게 공유결합 물질인데 CH1 하면 공유가 제대로 돼?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수소랑 붙어 먹으면 수소 1개 가지고 택도 없어. 2개? 택도 없어. 3개? 택도 없어. 4개 있어요. 얘는 무조건 CH4란 얘기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즉 물에 녹이면 전기 누가 잘 흐르냐? 뭐 있어요 여기? MgCl2 이온 결합 물질밖에 없겠지. 다가 라보다 작겠지. 라가 더 잘 흐르겠지. 훨씬. 왜냐면 이온화가 되니까. 요 라는 이온화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Mg2 플러스에 ECl-로 이온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전기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가면서 전류를 유발한다고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맞춰서 분류한 것이다. 염화칼륨, 질소, 흑연.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이거 고체일 때 전기 흐르는 거 뭐 있어요? 참고로 염화칼륨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될 것 같아. 소금 고체일 때 전기 통했어, 안 통했어? 안 통했어. 이온으로 존재는 하는데 고체일 때 얘네들이 이동을 못 한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려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인데 흐르려면 뭔가 이동하는 애가 있어야 돼. 전기를 띄는 애가 이동을 해야 돼. 이건 안 된다고. 알겠지? A는 흑연이라고 일단 쓰시고요. 액체일 때 전기 흐르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B가 뭐가 되겠어? 염화칼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가 될까요? 이게 질소가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럼 A는 화합물이냐? 참고로 흑연은 그냥 C, 탄소덩어리야, 탄소덩어리. 그냥 혼자, 원소 혼자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호던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호자 밑에 티귿 받침, 헛원소 물질. 화합물은 NaCl, H2, CO2처럼 2개 이상의 원소가 등장하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고. 기억 틀렸고요. 자, 흑연 화학식이 뭐라고? C. 흑연하고 화학식이 똑같은데 연필심보다 수천 배 비싼, 수만 배 비싼 애가 있어. 똑같이 원소 기호로 쓰면 C인 물질이야. 뭘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 화학식이 똑같습니다. C. 근데 다이아몬드는 고온 저압 환경에서 이한 반대로 흑연이 고온 저압 환경에서 다이아몬드는 저온 고압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과학고 입시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사실은 지금 말한 게 너무 선행 주제거든. 선행도 너무 선행. 이거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근데도 예전에 요새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옛날에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 좀 어려울 때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개해드린 거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염화칼륨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질소니까. 자, 니은 맞았죠? 네, 그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그림은 소금 덩어리 생각하라 했으니까 충격하면 부스러지라 해서 밀리면서 층이 밀리면서 니은 맞았고요. C는 질소는 염화칼륨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자, 이게 문장이 어려운 거거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실의 온도 한 25도라고 치고 이 상태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애가 있고 기체로 존재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지금 25도인데 기체로 존재한다. 그럼 무슨 뜻이야? 이 물질의 끓는 점이 25도보다 낮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질소는 여기 기체로 존재하거든. 그럼 끓는 점이 최소 25도보다 낮지. 염화칼륨은 덩어리로 존재하거든. 녹는 점이 25도보다 높다는 얘기잖아.
그럼 녹는점이 25도 위면 끓는 점은 더 위에 아니야? 그럼 질소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겠지. 누가? 염화칼륨이. 그죠? C는 질소는 염화칼륨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돼야겠죠? 참고로 질소는 끓는 점이 영하 196도입니다. 액체 질소 그러면 영하 200도 수준인 거예요. 가끔씩 그 지나가던 차에 보면 액화질소 그 무슨 유조차가 생긴 거 가끔 하긴 니네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볼 일은 없죠. 가끔 지나가다 보면서 오 저거 쏟아지고 완전 난리가 나겠구나. 그 옛날 영화긴 한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알지? 그게 1이 나 초딩 때 나왔고 2가 나 고1 때 나왔거든. 그때부터 터미네이터가 그 정의로운 캐릭터가 나왔고 1에서는 악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 있는 건 알지? 응? I'll be back 이러고 들어가고 있잖아 그거. 그 영화인데 그 장면이 있는 영화가 터미네이터 2인데 거기에 보면은 걔 말고 또 다른 나쁜 로봇이 얘들을 죽이려고 막 와. 근데 걔가 액체 금속으로 돼 있어. 나쁜 악당이 그래서 막 몸의 형태를 막 바꿔. 내가 알기로는 이병헌이 찍은 터미네이터에도 비슷한 캐릭터 좀 나올 거야. 손이 칼로 바뀌고 막 이런 거. 걔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액체 질소를 싣고 가는 그 차를 쓰러뜨려가지고 액체 질소가 물처럼 쫙 흘러나오는데 이게 영하 200도짜리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쁜 로봇이 지나가다가 발이 얼어버린 거지. 액체 금속이니까. 차가워지면 굳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총으로 쏴가지고 산산이 부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나쁜 로봇을 해체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차가 터지면서도 불길이 솟으니까 또 온도가 올라가서 그 액체가 슬금슬금 보여서 다시 악당으로 다시 변해. 그래서 그 액체 질소 얘기가 나온다고. 쫙 쏟아질 때 물처럼 이게 바로 기체가 돼서 날아가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 영하 196도가 끓는 점의 물질에 노출되면 바로 기화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고. 참고로 산소는 끓는 점이 영하 183도 정도 됩니다. 액체 산소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럼 영하 184도 5도는 되는 거야. 이것도 영화상의 오류를 하나 짚어드리면 이것도 니네가 본 적이 있을 수가 없는 영화인데 심해저 탐사하는 무슨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 그래서 심해저를 탐사하는데 뭐 영화가 과학적 근거는 없어.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심해저를 내려가지 탐사 대원들이. 근데 산소통이 없는 거야. 대신에 뭘 하느냐 뭐 이렇게 선을 쭉 연결했더니 갑자기 여기서 뭐가 액체가 꿀럭꿀럭꿀럭 나와가지고 내 우주복 안에 자꾸 채워. 액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오오오 하다가 이제 물속에 잠기는 꼴이잖아. 쑥 꼬르륵 하면서 여기 물속에 무슨 핑크색 액체가 채워졌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지. 그래서 액체 산소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몸속에 바로 흡입이 돼서 산소가 직접 혈액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논리로 만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영하 183도여야 돼. 참고로 영하 183도짜리 물이 이 속에 들어오면 다 장기 다 얼어버립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이 영화적 상상력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으려면 좀 많이 알면 좋아. 자, 별 재미가 없나 보네요. 좀 전에 얘기한 영화는 아까는 터미네이터 2, 1990년작이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영화는 이게 내가 알기로 그 되게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초창기 영화인가?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시기. 나중에 너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비스. 자, 3번. 표는 물질 A, B, C, D의 몇 가지 성질을 나타낸 거다. 지금 방금 얘기한 녹는 점, 끓는 점을 적용 한번 해볼게. 녹는 점이 802도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태가 뭐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녹으려면 802도 돼야 된대. 그럼 802도 밑에는 다 고체 덩어리인 거잖아. A는 고체야. B도 고체지. C는 뭐야? 끓는 점이 영하 164도면 우리 생활하는 온도면 이미 옛날에 다 끓어버린 거잖아. 기체. C에다 기체라고 쓰고 D도 기체지. 자, A, B, C, D는 1주기에서 3주기 원소로 돼 있고 A와 B는 물에 녹는데 그럼 A하고 B는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흐르다가 액체일 때 전기가 흐른다.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뜻이야. 그지? C하고 D는 뭐야? 아마도 공유결합 물질쯤 되지 않을까. 어떤 기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쌤이 말한 거랑 느낌이 비슷하잖아. 질소, 산소 이런 거랑. 그지? 자, 보시면 A와 B는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습니까?
네. C와 D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냐? 아니, 공유결합 물질일 테니까 아니에요. 그죠? A, B, C, D는 C론에서 모두 고체, CD는 최소한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이게 뭔지 나도 몰라 지금. 응? 지금 선생님 말한 산소하고 질소는 아닌 것 같아. 4번 갑시다. 세 가지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를 O형으로 나타낸 거다. A는 누구라고요? A는 수소. B는 누구예요? B는 3 플러스니까 원자번호 3번 리튬이 되겠고요. C는 뭐예요? C는 산소네요. 산소.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 A와 C가 결합한 물질. A하고 C는 뭐야? A하고 C면 우리가 A하고 C 수소와 산소로 결합한 거 쌤이 화학식학 2개 썼어. H2O하고 H2O2. 그지? AC2? 아니지. 뭐 굳이 하면 A2C 정도 되겠죠. 기억 틀렸고 B와 C가 결합한 때에는 리튬과 C, 산소가 결합한 때는 공유를 할 리가 없죠. 그지? 전자를 주고받는다면 모를까. 알겠습니까? B가 리튬이고 C는 산소니까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이라고. 공유 안 한다고. 딱 디귿이지 뭐. C론에서 A와 C의 화합물은 H2O야. 분자로 존재하고 B, C의 화합물은 결정 Li2O라고 결합합니다. 자, 요것만 얘기하고 쉴게요. Li와 O가 결합하면 얘는 플러스 하나 뒤에 2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얘가 전자 하나 보내봤자 얘 혼자 만족을 못 시켜요. 전자를 하나, 얘 2개 필요하니까. 자, Li가 두 놈이 붙으면 이거 2개랑 얘 하나랑 결합해서 Li는 2개, O는 1개. 산화 리튬이라는 녀석이 된다고. 이건 이제 연습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에 중간원 전공 문제는 숙제로 당연히 해야겠고 잠시 쉬었다가 62쪽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갑시다.